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린입니다. 어제부로 우리나라 증시가 회장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참 힘든 시장이 이어졌는데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봉을 보시면 지금 그 시가 대비해서 약 10% 정도 하락으로 이렇게 음봉으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올해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죠. 자, 그리고 코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졌는데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1%가 빠졌습니다. 코스피 대비 거의 마이너스 10%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더 많이 코스닥이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참 올해 이제 이 지수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종목들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2024년에 주요국의 증시 등락률을 보시면 터키 같은 경우에가 지금 31%로 가장 많이 올랐고, 미국의 나스닥이 거의 30% 올랐고, 대만이 29%. 이 세 개 지금 지수가 지금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이 19% 상승, 홍콩이 17%, 중국이 14%, 그 다음에 영국이 한 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주요국이 이렇게 다 상승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거의 10% 하락을 했죠. 코스닥은 21% 좀 하락을 했죠. 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러시아도 17%밖에 안 빠졌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무슨 죄인지 21%나 빠졌습니다. 참 이런 상황을 보면 화도 나고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참 올해 이런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도 보시면 이 내년에도 이러한 불안감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전망이 된다. 주요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1%대 후반에서 심하면은 1%대 중반까지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는 약 2%대 성장을 최근에 해왔는데 1%대로 내려갔다는 것은 완전히 지금 저성장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치 리스크도 있고 지금 이런 경제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겹치면서 우리나라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고요. 지금 내수 회복도 지금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12월 KDI 경제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상품 소비하고 건설 투자가 지금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내수 회복도 안 되고 있고 지금 탄핵 여파로 인해서 소비 심리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라 했냐면 내년에 한국의 현재 경제 성장률이 1%더 떨어질 것이다. 거의 최악으로 보는 기관 1%대 중반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런 상황이 이런데 내년 1월 달에 1월 20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세계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해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정책을 리드를 했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해서 리드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가 미국과 중국의 이 디커플링을 확 가속한다. 그리고 세계의 공급망 재편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특히 이 지금 중국산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이제 더 강력한 이런 관세 부과를 예고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근데 중국이 이렇게 관세를 맞아버리면 우리나라가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타격이죠. 그래서 지금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면 당연히 기업의 실적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정치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위축되고 있죠? 돈 빠져나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2025년에도 그렇게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이 지금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장은 내년에도 투자는 거의 안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안을 드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장은 내년에도 메리트가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입니다. 미국은 내년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올해에도 미국 성장은 지속했고 내년에도 성장을 하는데 S&P 500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죠. S&P 500이 13%나 오를 수 있다. 언제? 2025년도에. 자, 그래서 지금 월가의 기관들은 내년 말 S&P 500 지수가 지금 6,669포인트를 갈 것이다. 지금 S&P 500이 현재 6,000포인트를 찍고 6,000포인트 아래에 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6,000포인트 대비해서 거의 한 13%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고, 주요 이제 IB 은행들 보시면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 스탠리, UBS는 한 6,500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6,666. 이 숫자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도이치방크라든가 나머지 이런 투자 은행들도 지금 내년에 미국의 증시 상황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500부터 7,100까지 지금 다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왜 이러냐? 인공지능, 이 AI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 미국은 내년에도 2%대 초반에서 중반에 경제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대 후반에서 1%대 중반인데 미국은 2%대 초반에서 중반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5배 이상 큰 미국인데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내년에도 견조한 성장이죠. 그래서 지금 2025년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5%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전후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제 낮아져서 2.4%로 낮아질 것이다. 자, 이러면서 지금 미국 증시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보다는 미국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미국의 독주는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올해도 미국은 동무대였어요. 거의 미국이 계속 리드를 하면서 제일 많이 상승한 곳이죠. 그래서 올해는 미국과 비미국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2025년도에도 전문가들이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올해하고 똑같은 상황이 좀 될 것이다. 왜? 미국은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요. 긍정적이요. 기업 실적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세를 한다 그러죠. 법인세 인하, 그리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 그 다음에 규제 완화,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주시장에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법인세 인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은 상승하겠죠. 그럼 주가도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달 중순에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네, S&P 500 기업들의 지금 올해 4분기 EPS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전년 대비해서 11.7%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금 월가의 금융기관 19곳 중에서 내년에 주가 하락을 예상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만큼 내년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기업 실적들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미국 경제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종목이 바로 이 배트맨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배트맨. 배트맨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기업 8곳을 지정한 겁니다. BATMMAAN이라고 하는데 앞글자로 해서 브로드컴,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구글, 엔비디아. 이게 바로 배트맨입니다. 그래서 이 배트맨 종목을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핵심 주도주로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배트맨 종목들의 EPS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S&P 배트맨을 제외한 나머지 S&P 그 492개죠. 492개 종목보다 EPS의 성장률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 배트맨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이 집중될 것이고 이쪽의 종목들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중소형주들은 투자하지 마시고 이 배트맨의 이런 핵심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년에 이제 배트맨 사이에서도 투자 수익률에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인데 자, 배트맨 8곳 중에서 지금 매출 성장과 마진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제일 좋을 것이다. 계속 여러분들은 엔비디아 주목하셔야 되겠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이런 상황들 내년도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수혜주죠. 저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FSD의 성장이 가장 돋보이는 해가 내년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년 실적은 꾸준하지만 지금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피하시고 그 다음에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이 이제 메타, 구글인데 메타는 AI를 활용해서 이런 광고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구글은 지금 AI하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을 이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메타하고 구글 여기는 괜찮아 보이고 애플과 MS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가긴 가겠지만 다른 배트맨 종목 대비해서 조금 상승률이 좀 더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배트맨 종목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게 바로 테슬라. 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수혜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여러분들이 왜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최근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테슬라의 이제 북미 시장에 이런 FSD 완전 자율주행 구독률입니다. 올해 3월 달이 2%대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15%까지 왔습니다. 15%. 자, 이 FSD 구독률이 왜 중요하냐면 이익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자, FSD의 수익성을 분석한 걸 보면 FSD의 원가는 2,472달러예요. 근데 실제 FSD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8,000달러 정도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5,528달러가 나와요. 그러면 이 실제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매출 총 이익률이 69%, 70%에 육박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FSD가 앞으로 테슬라의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것이다. 실제 그 미국의 월가의 이제 빅테크 전문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의 FSD 하나만 가지고도 1조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업 가치가.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 지금 얼마요? 거의 1,400조 이상이죠. FSD 하나만. 그럼 전기차 빼고, 옵티머스 빼고, 뭐 에너지 사업부 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FSD를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매출 총 이익률과 테슬라의 FSD의 수익성을 보면 FSD는 수익성이 거의 69%예요. 압도적입니다. 나머지 이런 테슬라 전기차부터 다른 완성차 업체의 이익률을 보면은 거의 20% 전후입니다. 전후. 근데 FSD는 소프트웨어잖아요. 한번 개발하기가 힘들지 소프트웨어는 이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때문에 지금 이런 FSD가 내년에 규제 완화로 많이 배포되고 상용화만 될수록 어마어마한 수익이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2025년도에도 질주가 가능한 이런 다섯 가지 핵심 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이제 그 투자 은행들이 테슬라의 이 FSD 기술하고 로보택시 사이버캡이죠. 이게 이제 진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AI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슈. 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지원입니다.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테슬라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완화. 요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핵심. 그래서 테슬라의 FSD 기술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FSD가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죠. 뭐 후진 주행이라든가 자동 주차. 이거 뭐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시면 참 대단한 기술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 이제 사이버캡이 이제 상용화되면 어마어마한 여기서 이익 창출이 될 것인데 내년에는 뭐 텍사스라든가 캘리포니아 등의 일부 지역에서 이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 이게 계속해서 확산되겠죠. 확산. 그리고 이 로보택시를 활용을 해서 나중에는 배달업까지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옵티머스가 로보택시를 타고 그럼 옵티머스가 배달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음식을 배달. 그런 시대를 지금 일론 머스크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 GM이 이 크루즈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에서 철수했죠. 그러면서 테슬라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FSD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양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FSD를 라이센싱할 가능성이 높아요. 로열티를 주고 갖다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테슬라의 FSD로 인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메가팩 이제 태양광 발전하고 연계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활용하는데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기여를 한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슈퍼차저 충전 시스템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은 테슬라의 다른 사업 분야에 더 높은 마진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 지금 이제 양산을 시작했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배포가 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이제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요게 테슬라의 핵심적인 브랜드 이미지. 그 최근에 보니까 그 오토바이도 만든다라고요. 예, 모터사이클. 이것도 지금 테슬라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여기도 지금 기대가 된 겁니다. 테슬라는 혁신이잖아요, 혁신. 기존의 오토바이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혁신. 그리고 테슬라는 돈이 많습니다. 현금을 많아서 연구개발이라든가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차량 납품량이, 차량 그 납품량이 20에서 30% 증가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테슬라의 큰 이슈예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475달러까지 찍었죠. 479달러, 483달러까지 찍고 지금은 좀 조정을 하고 있어요. 조정을 하고 있는 게 단기간에 올해 10월 달에 220달러에서 거의 450달러까지 이 구간에서 두 달 만에 두 배가 올랐으니 이제 좀 쉬어갈 수 있겠죠.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주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테슬라의 월봉입니다. 월봉을 잘 보셔야 되는데 월봉으로 보시면 2021년도 11월 달에 테슬라가 최고점 414달러를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간 조정합니다. 가격 조정도 하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도 심하게 했어요. 400달러가 거의 100달러까지 내렸으니까 4분의 1 토막까지 났죠.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어때요? 최근에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했죠. 3년 동안 오랫동안 조정을 했고 이제 신고가를 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테슬라가 내년에 엄청나게 멋진 주가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거 뭐냐면 지금 이러한 나스닥, S&P 500, 미국 증시 2025년에도 미국 증시는 지금 독주가 계속될 것이다. 미국에 계속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배트맨, B, 브로드컴, 그다음에 애플, 테슬라, 그다음에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알파벳,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자, 이 배트맨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집중하셔야 돼요. 미국에. 자, 올 한 해 동안 투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독주는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